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음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사주 속에 숨어있는 권력의 비밀과 운의 흐름을 살펴보면 앞으로 그의 행보와 세계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주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주예요. 먼저 명리 이론으로 살펴보고 다음 자연 명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사주를 명리 이론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화기격은 갑일간이나 기일간이 갑기합을 해서 토로 화한 기운이 있는 격을 화기격이라고 하는데요. 화기격이 성립하면 급수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대해서 화기격이냐 아니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령이 진술충미월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리고 갑기합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투합이 되면 안 돼요. 투합이 됐다는 거는 갑을 하나를 놓고 기기들이 다툰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투합이 되면은 화기격, 파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투합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고급 과정에서 배우니까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연의 이치로 보면 원령이 진술충미월이 아니어도 화기격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를 화기격이 아니라고 하면 기일간이 사오미 화국이 있고요. 오술 화국도 있고 거기에 병화까지 떴어요. 그런데 또 가장 더운 5월이에요. 그러면 물 한 점 없는 이 땅은 조열한 사막과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화토중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수가 재물이자 처죠. 그런데 이렇게 물 한 점 없는 사막 같으면 세속적인 삶이 어렵죠. 그래서 대개 화토중탁 사주는 무의도시 가거나 종교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제 트럼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화기격으로 봐야 되는데 화기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대개 이런 설명을 보게 돼요. 아까 설명한 갑일간이나 기일간이 갑기합이 되고 원령이 진술충미월이 되면서 갑기합을 방해하는 목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화토금이 용신이 되고 수목은 기신이 된다. 이런 설명이 달아서 이 정도 정보만 갖고는 현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명리고전 연해자평 정해에서 설명을 좀 더 살펴보면요. 갑기합토 화기격은 시에 진이나 사가 있고 연월에 염왕토항지가 있다면 바야흐로 공명을 세우고 부귀하게 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연해자평 정해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왜 염왕한 것이 좋은지, 어떤 이유로 공명을 세우고 부귀해지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명리고전은 대부분 좋거나 나쁘다고 결론을 내리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간의 성향이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이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상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트럼프 사주를 자연의 물상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선택을 선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사주를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사주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사주는 더운 여름에 태어났고 사오미가 있고 화술 화국에 강렬한 병화 태양까지 떴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열해요. 그러니까 거의 아프리카 사막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생존하는 나무들을 보면요. 대개 이런 고목 또는 비쩍 마르게 자라는 모습 또는 왜소하게 자라는 모습, 이런 나무들이 주류를 이루죠. 이렇게 물 한 방울 없는 건조한 땅에서 나무들이 생존하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한 건조 지역에서 바오밥 나무는 30m까지 자랄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제가 네이버 자연명리 카페에서 트럼프 사주가 거론될 때마다 트럼프 사주의 이 갑목을 바오밥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요. 왜 이 갑을 이런 고목이나 이렇게 마른 나무나 왜소한 나무로 판단하지 않고 큰 바오밥 나무로 판단했는지는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라 여기서 설명은 어렵고, 일단 이 사주에서 화기격이 성립을 하면요, 갑은 이렇게 큰 바오밥 나무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사주를 자연물상으로 보면 기토 일간은 사막처럼 건조한 땅이고, 이렇게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 이 갑을 큰 바오밥 나무로 인식을 해야 실제 트럼프 삶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의 물상을 그리면서 왜 이 갑 물상에만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이런 환경을 가진 땅은요, 갑목이 이 중에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기토의 특성과 역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갑의 동향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갑이 어떤 나무인지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오밥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밥 나무 뿌리를 살펴보면요, 바오밥 나무는 이 주근과 측근과 세근이 있어요. 어쨌든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 뿌리가 30m까지 도달하는데, 이 정도 높이면은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그리고 수평으로는 100m 이상을 뻗쳐 있어요. 이렇게 그 넓은 지역에 많은 뿌리를 펼친 덕분에 이 마른 지역이라도 물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오밥 나무의 수명이 2000년 정도 됩니다. 이제 바오밥 나무에는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자, 이 사주에서 갑목이 바오밥 나무와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거의 드럼통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오밥 나무 몸통에는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성체와 이제 대형 개체가 나누기는 하지만 대형 개체는 최대 120톤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통 부피의 75 내지 80%가 수분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건기에는 60%, 우기에는 80%의 수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사주의 바오밥 나무 특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저 갑목이 아프리카 바오밥 나무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트럼프 사주는 갑기압하는 이 갑목이 많은 물을 끌어들이는 바오밥 나무와 같기 때문에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물을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남몰래 연애하는 형국이라 바람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간목관을 보면 12운성으로는 오가 사지, 미는 인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 갑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 자연에서는 이렇게 우람해요. 그래서 트럼프 사주는 명예가 높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세계 중심의 인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화기격에는 이러한 이치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명리고전에서 갑기합하는 화기격이 되면 부귀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치 관료 인맥을 잘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 사주처럼 이렇게 갑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과 유착이 잘 돼요. 특히 그 땅 밑으로 수없이 뻗은 뿌리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요,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간목관을 잘 이용하면은 비즈니스가 잘 되고 크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정치인, 고위관료, 로비스트들과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 카지노 사업, 이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 바오밥 나무는 외형보다 뿌리가 중요한데요. 이 뿌리가 닫힌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신축대운에서 축대운인데요. 이때 완전히 잘리지는 않아도 축미층이 될 때 뿌리가 좀 닫혀요. 그래서 이 축대운 시기에 바이든에게 패해서 재선에 실패하고 각종 송사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대운을 벗어나자마자 이민대운의 대통령이 됐던 거죠. 트럼프 사주에서 랜드마크 전략을 구사하고 부동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사주에서 이 간목은요 30m까지 자랄 정도로 크게 자랐죠. 이 넓은 땅에 있는 저 바오밥 나무를 보면은 어때요? 충분히 저 바오밥 나무는 시선을 주목시키고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트럼프 타워인데요. 이 트럼프 타워와 저 바오밥 나무가 서로 유사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 랜드마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건물을 지을 때요, 이렇게 우뚝 솟은 건물을 지어서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빌딩 짓는 거를 선호했어요. 그거는 큰 나무가 거의 없는 아프리카 땅에서 우뚝 솟은 바오밥 나무의 형상과 닮아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투자한 부동산 건물을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요, 최고급 이미지를 구축하고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다른 경쟁 건물과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프리미엄을 누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웬만한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것도 트럼프 사주 내에 30m까지 자라는 바오밥 나무 같은 갑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은 부모 자리에 있죠. 그죠? 월이 부모 자리죠. 부모 자리에 있는 갑을 갑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을 계승하면 좋아요. 부친이 부동산 개발업자였죠. 그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부모한테서 최소 4억 달러 정도를 상속받았다고 하고 부친이 운영하던 기존 사업 기반도 승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갑을 잘 활용한 케이스에 해당되죠. 그러면 다음은 트럼프의 독특한 성향이
사주에 어떤 형태로 투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검색을 해보니까 자기애와 극단적 자신감을 꼽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이 사주의 갑이 저렇게 랜드마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이 다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갑목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 사고가 발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소통 방식은요, 이 사주에서 미, 오, 갑은 다 현침살이에요. 이런 현침살의 특징은요, 잘 찌르고 그리고 핵심에 접근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관역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데 맞추면은 기분이 별로예요. 딱 여기 정중앙 10점을 맞춰야 짜릿함을 느껴요. 그래서 말로 전곡을 잘 찌르니까 팩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핵심을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공격적인 소통 방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용주의, 결과 중심적 사업가의 특성은요, 일반적으로 정과는 명분, 원칙을 중시하고 체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관을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물을 끌어오는 수단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나 원칙이나 가치 따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물에 해당되는 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만 취할 수 있으면 뭐 이상적인 가치나 체면, 명분은 다 벗어던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강한 승부욕은 뭐 당연한 건데요. 이 사주는 투합처럼 보이는 요소가 있어요. 갑기압, 갑기압.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갑을 경쟁자 비견 기사한테 뺏기면요, 일간 기민은 다 잃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갑목관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강한 승부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트럼프 경제관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노믹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오밥 나무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치킨 게임을 선호하는 그 이유도 나오는데요, 이 사주처럼 겉에 땅은 다 말라 있지만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으면 치킨 게임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메마른 사막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지하수를 개발하자고 해요. 그러면 다들 동의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자기가 많이 가져가겠다고 우기면 다들 반대하겠죠. 그러면 트럼프는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반대? 그럼 다 같이 물 없이 버텨볼까? 누가 먼저 말라 죽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사실 이 전략은 피말리는 도박 같지만 자신은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버틸 수 있는 계산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하자고 협박을 하는데, 이런 협박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무기가 돼서 항상 유리한 결과를 만드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포기할 이유가 없죠. 이번에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올려 무역 압박을 시도하다가 경제적 부작용과 시장 반응 때문에 유보하고 지금 중국하고만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결국 협상은 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미국에 축적된 자본, 기술, 인프라를 바오밥 나무가 끌어올 수 있는 물로 인식을 해서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이런 유사한 압박이나 치킨 게임은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조심해야 하는 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2000년을 사는 바오밥 나무도 기후변화가 극심한 건기가 지속되면요, 몸통의 40% 이하의 수분을 가진 나무는 고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본인한테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이기는 정가의 보도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물밑 협상을 이제 살펴보면요, 트럼프가 주로 구사하는 전략이 한쪽으로는 강하게 압박하고 다른 쪽으로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회유하는 양면 전술을 잘 쓰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사주에서 재물은 땅 위에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물밑 협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 공식적인 무역 질서, 외교 채널을 통한 합의, 다자주의 질서 같은 공식적인 채널은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하고 관료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언론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비공식 채널을 통하면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바로 핵심 의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지지부진하던 협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죠. 트럼프는 이런 이벤트성 결과를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을 해서 극적인 효과가 나는 물밑 협상을 좋아하는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하금융, 코인,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이런 새로운 금융 흐름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처럼요, 이렇게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는 심한 물 증발로 인해 항상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카나트라는 지하수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트럼프 사주도 지상의 물이 아닌 지하수 물을 끌어오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 체계가 아닌 지하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시적이고 규제받는 자산보다는요, 익명적인 자산, 규제가 덜한 자산을 선호하고, 또 평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터넷 세상의 석유가 될 것이다,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NFT 발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한 디지털 자산에 매우 우호적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사주를 보면요, 이민대운인데, 이민대운이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열한 땅인데 여기에서 인이 들어와서 인호술 화구까지 이루면은 여기에 있는 임수물은 완전히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트럼프는 지하로 흐르는 새로운 경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런 디지털 자산에 많은 관심을 둘 것 같아요. 아마 암호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등장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디지털 자산을 계속 활용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관리할 거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런 디지털 자산 같은 대체 경제로 구축할 것 같아요. 이 사주만 놓고 보면요, 트럼프는 미국이 망해도 자기 실속은 차릴 사람이라 디지털 자산 같은 새로운 대체 금융을 키우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알래스카 가스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석유, 가스, 석탄, 광물, 이런 지하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려고 할 건데, 이것도 바오밥 나무의 생존 전략과 비슷한 논리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사주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내년 트럼프 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을 읽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을사년 총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사년 운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을사년 총운은 여기저기 일을 벌려놓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운이고, 한번 꼬이면 쉽게 풀어지지 않는 운이에요. 특히 올해 을사년이 와서 이 을목이요, 이렇게 기토를 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갑기압을 방해를 해요. 트럼프가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하려면 갑기압이 튼튼하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갑기압을 방해하면 자기가 생각한 정책이 마음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여러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사사가 있으면요, 이 뱀들이 얽힌 형국이라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꼬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꼬이는 일은 사사가 또 들어오는 4월이 가장 힘들고, 신월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아주 오래 간다고 봐야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사술 기문 때문에 하나에 잘 꽂혀요. 이럴 때는 넓게 보지 못하고 전체 흐름보다 어느 한 부분에 집착할 개연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무역 불균형을 찾겠다고 치킨 게임으로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운으로 봐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을사년의 문제를 좀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을사년에 이 갑목들은요, 물이 말라도 뿌리가 깊어서 땅속에서 물을 끌어오면은 생존을 할 수 있지만, 을목은 뿌리가 얕으니까 금방 죽어요. 그죠? 그러면 거대 기업은 버틸 수 있는데 작은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서민들은 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그럼 왜 서민이냐? 이 을은 풀이죠. 우리가 백성들을 민초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올해 을사년에 을이 기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파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트럼프를 반대하는 데모도 많죠. 그죠? 그 이유도 이 을목이 기토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데모는 끊이지 않고 이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사가 되면 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부 운이었다면 외부의 운을 살펴보면요, 이 을목은 기토한테는 편관 기신이 되는데, 이렇게 편관이 기신 역할을 하면 귀찮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나타나요. 특히 트럼프 사주는 이 환경이 사막과 같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을사년이 들어오면요, 이 을사가 정갈처럼 돼요. 그래서 독한 놈이랑 싸우게 되고, 그 정갈의 꼬리에는 독이 있잖아요. 독을 숨기고 있으니까 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다가는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는데,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을사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이 사사라 또 하나 숨어있는 애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변수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큰 출혈이나 희생을 감수해야만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병오년의 트럼프와 미국 운세를 보면요,
일단 병원연은 매우 힘듭니다. 병원연에는 미국의 국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걸로 보는 이유는요, 국가 자리에 있는 이 병화는 본래 유일무이한 존재로 제왕, 권력, 최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 자리에 있으니까 트럼프 사주로 볼 때 국가의 동향은 이 병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 병원연에 이렇게 병화가 나타나면요, 두 개의 국가가 나타나는 형국이 되고, 또는 싸움이로 뭉치는 병화와 인호술로 뭉치는 병화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국가들 간의 합정 연행이 이루어질 거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나머지 국가들 간에 서로 힘겨루게 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초인류 강대국으로 지위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찰로 누리던 무형의 자산들 있잖아요. 뭐 기축통화의 지위, 무역 협상력, 뭐 소프트 파워 같은 이런 프리미엄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개인을 보면요, 병원연에는 좀 레임덕이 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리는 건 아닐 건데요. 왜냐하면 갑기합이 풀리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국 내로 한정해서 보면요, 다른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자연스레 레임덕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병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호가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자리 병화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정이 흔들리니까 자연스레 레임덕이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5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와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쌍두마차가 돼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지만,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요, 강력한 경쟁자들이 출현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강력한 리더십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시장 전망을 보면요, 병원연은 이 병화라는 거는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병원연의 출현으로 얘가 더 밝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출현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 최고 대접받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것들이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나가던 기업들의 주식이 폭락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제 트럼프는 지하에 있는 경제 흐름에 더 주목할 거고, 그래서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이 대안으로 또는 도피처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는 경주 말아서 부정적으로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으로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탕화살로도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느냐, 탕화살은 폭발하는 기운이니까 555 폭탄의 기운이 발동하면 대립하고 있던 국가 간의 전쟁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고, 병화는 비행기의 속성이 있으니까 비행기의 사고 등의 문제도 이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5 탕화살은 총을 쏘는 것도 돼요. 그래서 자국민의 충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폭발적인 물리적인 현상만 나타나냐? 그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가 만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약 같은 그런 중독성 물질이 또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일도 나타나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 사주를 단순한
화기격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이사주의 급수와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또 화기격은 화토금이 용신이라 좋다고 하지만 아까 봤듯이 축대문이 되게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물상으로 접근해야만 사주가 가지는 특성과 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사주를 통해서 세계의 흐름과 미국의 운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사주를 보면은 나라의 운도 보여요. 그리고 기업 대표 사주를 보면 기업의 사운이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같은 것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